사찰과 왕궁에만 허용되는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교 미술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미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미술에서도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건축, 조각, 그 다음에 회화, 공예. 회화는 그림이라는 얘기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탱화, 불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벽화 이런 게 해당하고요.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급이라고 난이도 하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안 가봐도 되고요. 고해상도 사진만 있으면 어차피 평면이기 때문에 가면 더 잘 보이느냐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진이 더 잘 보입니다. 사진이 느낌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는 타당한데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국사 대웅전 뒤에 저런 탱화가 그려져 있어. 그거를 불국사에 가서 이게 잘 보이느냐?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확대해서 봐야겠다. 이래서 핸드폰을 꺼내면 법당보살님이 뛰어와서 뭐라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진 찍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저쪽에서 하면 경기 끝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앞에 불상도 있고 그래서 불하는 사진이 더 잘 보여. 그러니까 세밀하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상도만 높으면.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문화재나 뭐 이런 거는 아예 불화 자체를 띄어서 박물관에 놓고 법당에는 야매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보존도 좋지만 보존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종교 대상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그 창고에 들어가 보면 그 수장고 그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층층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있다고. 근데 그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왜 앞에 또 이렇게 막 기어 나온대. 그래서 그런 게 정당한가에 대한 생각들은 사실은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놓고 그러면 어떻게 보존합니까? 그걸 왜 보존을 못해? 그걸 왜 보존을 못해? 보존을 못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향을 피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모모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거 좀 그만하면 안 돼. 내가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현대식 건물인데, 절이 현대식 건물인데, 목조 건물이면 환기라도 되는데, 야, 환기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죽겠다.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내가 피지 말라 그러면 자연스님이 피라겠다는데. 이러면서 또 하고, 아유, 그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치겠대.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니까. 네가 방법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자,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신발 벗는 걸 귀찮아해. 신발 벗는 걸 귀찮아해. 그래서 법당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아니 이런 절 말고 관광사찰. 뭐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불국사에 오는 사람 중에 진짜 1% 정도나 신발을 벗을까 말까 할걸? 다 그냥 밖에서 보고 이렇게 돌잖아. 아니 맞잖아. 법당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사람의 프로테이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생각을 했지. 복전함을 밖으로 빼야겠다.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복전함이 나와 있어. 그런 거는 다 개선하잖아. 개선했잖아, 네가. 아니 거의 모든 절이 그렇게 하고 있어. 개선이 됐네. 이렇게.
그런데 향 피우는 거는 개선을 못 하느냐? 못 하긴 왜 못해? 돈이 들 뿐이지. 그거 개선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유, 삼겹살집은 그럼 어떻게 사냐?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런 식당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일본에 가면 호마법 하는 데가 많거든요. 진원종 계열은 대부분 다 호마법을 해. 호마법을 한다는 거는 법당 안에서 창작을 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럼 뭐 화재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본절은 다 불났게.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방식들을 다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처리를 못 한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에 사니까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쓰잖아. 근데 공기청정기는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는 안 쓰고 자연의 공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 네가 자연으로 가면 돼. 아니 그런 거예요, 딱. 근데 나는 자연으로 가기도 싫고 공기청정기도 쓰기가 싫어. 그러면 그냥 공기를 마시면 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 누구는 화성을 간다 하는데 법당에 향연기 하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전에 그거 있었잖아. 조계종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 저 11곡 뭐 불상을 못 세운다, 뭐 전다.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다. 말 같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거 1년에 100개도 세워.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몸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을 안 들이니까 못 세우는 거지. 야, 세월호 바다에 가라앉은 것도 천안함 이것도 끌어올리는 시절이다. 지금 바다 안에 있는 것도, 지상에 있는 그 바위 그거 하나를 못 세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저 피라미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었다니까. 피라미드 같은 거는 저거는 현대 기술로도 건축을 못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저거 일주일도 안 걸려.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이 주면. 네가 아는 한계 안에서 안 될 뿐이지 충분히 돼. 충분히 돼. 피라미드 만드는 것보다 반도체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한 단계 공정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조 들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걸로다가 엄청나게 지금 요번에도 발표 나왔잖아요. 퀄컴이 새로 스냅드래곤을 만들었는데 애플 칩보다 훨씬 좋은 칩이 나왔다. 뉴스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 시장을 퀄컴이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삼성은 거기에 처발렸잖아. 예전에 뭐 스냅드래곤으로 뭘 한다는 동 뭐 저거. 아니 이제 퀄컴이 스냅드래곤이지. 그 삼성 거 뭐 이렇게 쓴다고 했다가 진짜 삼성이 그런 거는 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짜 왜 저러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현대도 그랬거든. 외국에 나가는 거는 좀 좋은 걸 쓰고 재료를, 한국 거는 거지 같은 걸 쓰고. 삼성도 갤럭시를 그렇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는 외국에 나가는 거는 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고, 그 다음에 국내용은 지네 걸 썼어. 그게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저런 거는 진짜 미국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돼. 징벌적 보상제도. 그래서 한 1조 정도를 막 때려 맞아야 저게 정신을 차리거든. 근데 한국 기업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뢰를 다 잃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에 집토끼한테도 신뢰를 잃는 거야.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뭐 신라면도 있었잖아. 신라면도, 외국 신라면이 우리나라보다 건더기가 훨씬 많아요. 요즘 애들은 그걸 유튜브 만든다고 다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중국 신라면, 일본 신라면, 뭐 유럽에서 파는 신라면 전부 갖다가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쫙 놔주잖아.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 그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싸게 해주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는 뭐 출시 가격이 달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갤럭시를 뭐 한 50만 원 싸게 해줘요. 그러면 좀 거지 같은 거 들어가도 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값에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이거든. 예. 그러다가 저렇게 골로 가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신뢰를 잃는 방식, 제가 스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운영권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내가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명화시켜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도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신도는 봐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투명화가 되면 판이 커지고 투명화가 안 되면 맨날 그 자리예요. 그래서 투명화를 시켜놓고 그 운영권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지. 삼성의 지배주주들이 저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재룡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몇 프로나 갖고 있는데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주식에 무슨 당신이 30%를 들고 있겠어. 야, 30% 들고 있으면 엄청난 거지. 그렇게 들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몇 프로 없을 거예요. 그 집안 일가가 다 합쳐도 아마 한 5%도 삼성 정도 기업 사이즈면 5% 들고 있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작은 회사면 보통 한 20% 정도까지는 들고 있죠. 그 집안 전체 다 합치면 한 30% 정도 가지고 있어야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적게 들고 있는데 그걸 방어해 내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네 마네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 예.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한테 역차별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진짜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들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굉장히 안 좋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CPU 하나 잘 만들면 전체를 다 먹는 거죠. 그게 에펠탑 만드는 거나 피라미드 만드는 거가 돈 더 들어요. 그것만 먹으면 그게 무슨 몇 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비도 엄청 들잖아, 저게. 예, 그래서 무슨 불상 하나를 세우네 못 세우네. 난 너무 좀 없어 보이는 얘기지. 예, 없어 보이는 얘기지. 예. 그게 안전하지 않다던데요. 돈을 조금 들이면 다 불안전해. 돈 많이 들이면 이사도 마찬가지다. 돈 조금 들이면 내가 짐 다 싸는 거고, 돈 많이 들이잖아? 그럼 그대로 옮겨주는 거야. 그대로 똑같이 또 옮길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줘봐. 순서도 안 틀리고 옮겨준다. 아니 진짜야. 진짜야.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다 웃기는 얘기고, 이렇게 회화를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거는 앞에 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작으면 불상이 있어도 뒤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쉬운데, 저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으로 보는 게 100% 낫습니다. 그럼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불상을 내리고 사진을 찍을까? 아니면 저걸 띄고 찍을까? 그림을 띄어서 찍을까?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찍어서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있고 탱화가 이렇게 있으면, 불화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찍고 옆에서 이렇게 하나를 찍어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티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쓴 사람이 하면 티나죠. 우리가 쓴 사람이 전문가가 하면 티가 안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불화도 저는 박물관에 가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키면 돼요. 그거 별로 안 어려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야, 새콤 달듯이 방화시설 다 하고 다 하면 돼. 그게 다 가능합니까? 돈이 많이 들지. 돈이 많이 들고 신경이 많이 쓰여.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거면 그게 가능하다. 네 거면. 네 거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도 한 1억짜리, 몇 억짜리가 걸려 있어. 야, 내가 여기 설치한다. 뭔가 설치한다. 근데 박물관에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예배존상은 예술품하고 달라요. 예술품은 짱박아 놔도 큰 문제가 없지만, 예배대상은 그 예배의 기능성을 잃어버리면 반을 이미 손상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불상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큰 거예요. 불화는 그나마 좀 다행이고,
불화는 그나마 좀 다행이고 왜곡이 적기 때문에 불상은 왜곡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원래 모셔져 있던 위치를 고려해서 불화도 마찬가지고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그 통도사 박물관에 우리 대전 분들 몇 분 가셨었잖아. 그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 1층에서 보는 거하고 2층에서 보는 거고 다르다고. 왜냐하면 거대한 괴물들은 밑에서 봤을 때 시각이 왜곡돼요. 인간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카메라도 똑같이 왜곡시켜. 왜곡된다고. 그래서 건물에도 그런 거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크면 이게 밖으로 퍼져 보여요. 이렇게. 아니 눈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똑같이 봐. 카메라나 눈이나 거의 비슷해.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애가 왠지 이렇게 펑퍼짐해 보여. 그래서 건물들을 예전에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으로다가 이렇게 짓는다니까. 그걸 안오금이라고 합니다. 안오금. 이렇게 조금 오므려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각 보정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게 베를린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베를린 기둥.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얘는 뭐 다 될 만한 정도의 상황이고, 그래서 불화는 상대적으로 적고, 저 불상 같은 경우는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절하면서 볼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불상 사이즈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커. 아니,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저건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은 신체 비례를 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만들어도 신체를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거 보면 해부학적 지식이 있잖아.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조각기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동아시아는 그 정도까지의 디테일에는 실패해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금강역사나 이런 거 보면 배에 식스팩을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저게 되겠나 싶은, 누가 해도 저런 식의 근육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지. 근데 현실감이 있는 상황에서 과장했을 때 그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낮대나 해버리면 그게 거지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과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력할 때예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저 때는 약간 벗는 때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불상도 석굴암 불상이 찌찌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른쪽 찌찌를 드러내고 있는데, 찌찌를 드러내고 있는데, 저게 벗는 문화. 많이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체에 대한 이해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많이 보잖아.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이런 거를 입고 다니니까, 이렇게 품이 큰 거, 이게 신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이해가 점점 부족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걸로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비장가 거기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귀신 그리는 게 제일 쉽고 개나 닭 그리는 것이 어렵다. 개나 닭 그림은 조금만 잘못 그려도 사람들이 지랄을 해요. 야, 저거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귀신이나 용 같은 거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가지고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귀신이라니까? 이런 귀신. 이렇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그래서 제가 철학자들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예전에 해시도 장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말은 크기는 한데 쓸모가 없어.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게 안 되면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저는 현실하고 마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예수 같은 사람들, 난 저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알딸딸한 얘기하면서 뭐 죽은 뒤에 보자. 야, 그렇게 대단하면 지금 해. 지금 뭔가를 보여줘봐. 죽은 뒤에 자꾸 보여준다고 하지 말고. 죽은 뒤에 이의 제기를 못 하잖아.
이게. 그래서 드러날 수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100%를 다 보여줘야 되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가 펀드 같은 거 이렇게, 펀딩할 때 보면 기술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주식으로 얘기하면 딱 그런 거지. 이제 퍼라는 게 있거든. 그게 가능성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IT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건 퍼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은행 이런 거 있잖아. 신한은행, 국민은행. 거의 그냥 자산 가치 그대로 가죠. 그 정도밖에는 안 돼. 왜? 별게 없거든. 이게 더 이상 확장성이 있느냐? 뭐 그닥. 그러면 돈을 못 버느냐? 많이 벌죠. 왜? 이건 돈 장사니까 망하진 않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노동 같은 경우만 안 터지면 안 망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 그 은행이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아마 부동산이 주저앉을 때가 있긴 있을 거야.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기는 해야 돼. 우리 예전에 은행 망하는 거 한번 봤잖아. 2번 봤다. 2번. 정확하게 말하면 2번 봤다. IMF 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국가가 책임을 져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옛날 얘기라서.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도 뭔가 터졌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무튼 은행은 언젠가는 한번 당할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몰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닭의 모이를 언제나 주러 온 그 손이 어느 순간에는 목을 빗다.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몰라. 참 이게 재밌는 게 그 손이 그 손이거든. 분명히 그 손이 그 손이다. 그래서 배불리 먹으면 안 된대. 닭은 계속 배고픔을 유지하면 산대. 왜? 살찐 놈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 손이 100번 모이를 주고 101번째가 아니고, 아니 옛날 얘기 하는 거야. 옛날 얘기. 요즘 같이 이렇게 딱 몇 달 딱 키우고 그냥 다 동시출하가 아니고 그냥 자연 방목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집안에서 예전에 우리 키우듯이. 그러면 살찌고 통통한 놈을 선택적으로 잡거든. 그러니까 계속 밥을 제대로 안 먹은 놈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살님 살 빼. 그래 오래 살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살 빼면 오래 살아. 좋아하지 마. 왜 남의 일 공격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언제나 조절하는 사람만이 오래 간다. 그거 저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불감이 천하선이라고, 감히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이등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1등이 되고 싶지 않다. 1등이 되고 싶지 않다. 1등은 그러면 뭐 저기 나는 자연이다처럼 저렇게 쩌리로 살냐? 그게 아니야. 2등으로서 언제나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오래 가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등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정치사에서만 얘기하면 김종필 총재입니다. 진짜 정권을 몇 번 바꿨고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만 못 됐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을걸. 아니 그렇잖아. 정점을 한번 찍으면 우리는 또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있죠. 찍으면 자꾸 보내주죠. 깜빵으로 자꾸 넣어줘서 안 가신 분이 몇 분 안 되잖아. 대부분 다 갔다 오시고, 그리고 안심하지 마라. 다음 정권에서 안 끝나도 다다음 정권에서 들어갈 때도 있더라. 이거 상당히 불안하게 이렇게 우황청심한 상비약으로 놓고 계속 이렇게 드셔야 되는. 몰라. 개인적으로는 그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어도 끝나고 난 뒤에 털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치사한 거고,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도 그게 국격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했다, 뭐 감싼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국도 봐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해. 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바이든이 트럼프 집어 넣으려고 그랬으면 대선 후보 자체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미친 척하고, 야, 트럼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 법으로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쫙 걸어버리면 내가 보기엔 걸릴 것 같은데. 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대선 후보 못 나오잖아. 못 나오잖아. 그런데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그게 서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상도덕상 그리고 국가적 위신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대통령만 지내고 나면 다 한번 깜빡이는 나라가 어딨어.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였는데 그건 너무 좀 슬픈 일이죠. 누구를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통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계속되면 세계 문화유산, 아니 세계 무형유산감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들어간다. 한국만의 재밌는 특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불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머리가 커지게 보이는, 조선시대 불상은 머리를 크게 해요. 일부러. 왜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법당에 신도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신도는 밖에, 스님들도 쩌리들은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 부처님이 정중앙에 이렇게. 석굴암도 그런 거예요. 앞에 전실인 거지 동글뱅이에서 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다 잘려버려요.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공간이 다 잘려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을 가운데다 모셨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 공간 손실이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뭔 얘기를 하고 법문을 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그 뒤에 건물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불국사 생각하시면 돼.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무설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어요. 진짜 법당. 앞에는 금당이라 그래서 금당, 금전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데고, 뒤에 원래는 그 부속 건물로 그런 게 존재하고 있죠. 좌우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좌우로 놓는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다 모시면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저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문도 잘 안 열어졌지 싶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못 보게. 예. 왜냐하면 마치 왕조 시대 때 임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을 일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냐? 못 봅니다. 예. 당연히 못 봅니다. 그러면 임금은 없느냐? 임금이 없는 날은 없어요. 임금이 없는 날은. 왕조 국가에서는 임금 자리는 비워두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임금이 걸석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 왕조가 단절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 멀리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느냐? 저기를 보기 때문에. 가끔 문을 열었을 때 떨어지는 시선이 저 멀리서 보는 거예요. 왜? 그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조선이 되면 그렇게 이렇게 형편이 별로 안 좋아.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배불렀지, 절이. 예, 배부르고 땅도 많고 국가 지원도 많고 이러니까 배불러서 잔신도를 안 받아요. 배부른 사찰들은 잔신도를 안 받아. 지저분하기만 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뭐 10만 원짜리 기도. 아우, 읽기만 귀찮아. 읽기만 귀찮아.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아니, 쉽게 말해서 정부 예산 신청해가지고 한 100억을 지원을 해줘. 그러면 그게 끝이야. 안 그러면 뭐 재벌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절은 좋으니까 이 절은 내가 다 그냥 후원할 테니까, 아유, 그런 거 잔 거 하지 마세요. 깔끔하지. 그러면 그 스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만 상대하면 된다. 행복하지. 왜냐면 막 10만 원씩 내가지고 자꾸 막 아들이 이번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막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제대로 못 갔는데 네 아들 이혼하는 걸 왜 나한테. 그리고 더 제일 짜증나는 거,
제일 짜증 나는 거.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유형들이 그런 건데, 불상을 다른 절에 모셨는데, 그 뒤로 무슨 뭐 꿈을 꿔요. 그런데 그게 괜찮나? 거기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그 천도제를 지냈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물어봐! 내가 무슨 뭐 AS 전문이냐? 그럼 우리한테는 뭐 한 거 있느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니까? 그쪽에 가서 물어봐. 참 희한한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귀찮지. 그리고 듣고 있으면 대부분 답을 잘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원하냐면 지지해 주기를 원해. 답은 당신이 갖고 왔어. 네가 나를 좀 지지해 줘. 막말로 얘기해서 그 가족사를 10분 듣는다고 알겠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꿈자리가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런 뭐 그런 걸 갖고 오면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차라리 그런 걸 갖고 오면 차라리 낫겠는데, 집안에 지금 애들이 지금 찍고 먹고 해가지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가 막 이혼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단순히 그 10분 들어서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냥 생각을 해봐. 거기에는 누적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맞잖아. 그리고 그거를 부모가 제일 모르고 친구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형제가 알까 말까 할 거고, 부모는 전혀 잘 모르고, 근데 그 부모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을 나한테 단편적으로 전해줘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 그런데 전혀 비전공자에게 물어보고 투자한다고? 그런 일은 안 하잖아. 그런 일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소연을 들어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소연 잘 안 들어주죠. 그리고 저는 하소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약한 거야. 약한 거야. 그건 넋두리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는 약간 강하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던데,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 기자하고 뭐 인터뷰하는데 그 양반이 그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김제동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김제동 스타일이 뭐냐면, 국가가 잘못했어, 너네는 잘못이 없어, 그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 그 반값 등록금 얘기 나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 반값 등록금일 필요가 뭐 있느냐,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네가 공부를 하면, 요즘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장학금이 돌아가. 그런데 거기에도 못 들을 정도면 반값을 해주든 무상을 해주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냐? 네 인생에? 해결 안 돼. 그러면 기술 배워.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거든. 방향을 바꿔. 너는 어차피 그쪽에서 무상으로 해줘도 못 이겨. 너 못 이겨. 그냥 병풍 인생이야.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우리는 얘기해주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문제를 개선을 하고 뭐 바꾸기를 하지. 그냥 위로를 해서, 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다 잘못한 거야. 야, 어른들이 너네보다 열심히 살았어. 어른들이 뭘 잘못했어. 어른들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냐. 어른들이 했던 개고생의 절반만큼, 절반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사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될걸. 아니, 맞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진짜 먹을 것도 없이 진짜 땅끄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꽃제비의 생활을 하면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러면서 다 한 거 아니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먹고, 개구리를 잡아서 뜯어 먹고, 땅강아지를 구워 먹고 막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좋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아무개집,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아무개집 애가 회사를 간대라고 하면 그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진짜 회사가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공장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그 정도 일자리가 없었어. 그 정도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러면 눈높이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능력을 키우든지, 안 그러면 줄이 있든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입맛대로 하고 싶으면 노력하든지, 안 그러면 백이나 줄이 있든지, 뭐 돈이 있든지,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꿀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적순인지도 모르는 거죠. 성적순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적순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야, 근현대가 뭔데? 신분제도를 없애고 성적순으로 바꾸자는 거였어.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의 교육에 대한 비용을 줄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학원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일타 강사는 돈을 더 벌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왜? 그 이유를 찾아보면 교육비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그때 잠깐만 높여놓으면 이걸로 가지고 가는 혜택이 일반 쩌리 입장에서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물론 이게 이제 허점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왜 허점이 있냐면 열심히 한다고 다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도 안 될 놈은 안 돼요. 그거 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그래서 나는 돌을 닦았잖아.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지. 아, 기술 배워. 나 기술을 배웠다니까. 그게 다른 기술이었지.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사자 직업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사자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사. 도사, 마법사, 주술사. 사자 직업.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님이 이 스승사자야. 스승사자. 그래서 월명사, 뭐 이런 식으로 다 뒤에 사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부라 그러는 거예요. 사부라고, 스님을 사부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사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목사가 마누라를 사모님이라고 하는 게 그게 원래는 중마누라를 가리키는 표. 그런데 그거를 쓴다는 게 되게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머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3년 동안, 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문에 6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가거나 뭐 좋은 시험에 합격을 했어 라고 하면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산다. 진짜.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한국 시스템이 그런 거야. 나이 60이 돼도, 그러니까 은퇴를 했어. 직장에서 은퇴를 했어도 저 사람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래. 그거를 한다니까. 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대비, 그 다음에 금액 대비 가장 효용성이 좋은 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이래. 그래서 교육비 지출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맞아. 투자 대비 효율적인 걸로 봤을 때 국민연금 이런 건 비교도 안 되는 거지. 몇 프로 먹고 이게 아닌 거지. 그 사람이 누리는 거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지위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직장 안에서의 지위야.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막 이렇게 국회의원이에요? 이러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왜? 네가 나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국회의원인데. 좋겠다, 씨. 그냥 배 아픈 거지. 배 아픈 거지. 아니,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그 떨어지잖아. 그 지위를 잃잖아.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 얘기 해드렸잖아. 그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배지가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바닥에서 한번 밀려가지고 묻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사회적 지위에서 그런 지위들도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전을 붙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갔을 때 전 국회의원, 전 장관. 아니 직전 장관이면 그나마 좀 뭐 입김이라도 있겠지. 근데 한 4-5번 전 장관이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파전만 또 못한 것 같은데도 그거를 계속 써요. 그래서 명함 받아보면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 전자로 한 7-8줄 써 있다. 혀는 뭐냐? 혀는 쉬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혀는 쉬고 있어. 그게 다야. 아니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좀 다른 점이 제가 진짜 여러 종류의 층위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마 종교인하고 정치인이 제일 그게 영역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뭐 시장 상인한테도 가야 되고 독거노인한테도 가야 되고 이게 쫙 있을 것 같잖아. 기업인도 만나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럴 것 같잖아. 종교인도 비슷해요. 종교인도 비슷해.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다,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다. 그 가오 잡고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 대부분 싫어합니다. 어쩌라고를 제가 잘 실천하거든. 뭐 어쩌라고. 자기가 나를 찾아왔다는 자체가 이미 네가 아쉽다는 얘기야. 네가 아쉽다는 얘기야. 내가 아쉬운 게 아니고 내가 갑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지가 갑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해. 그럼 됐어. 됐어. 뭐 싫어. 우리 굉장히 또 용감하잖아. 그런 쪽에. 뱃속 편하게 산다. 진짜 뱃속 편하게 산다 우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누가 사법고시 했어. 야, 그거 죽을 때까지 간다. 진짜 사적 모임이든 뭐든 다 그게 통과된다.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건 뭐냐? 유복하게 태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복하게 태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으로 태어났을 때 제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선으로 치고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리는 거야. 그런데 공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얘기하잖아. 아닌 건 맞는데 98%는 성적순이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 98%는 전부야. 98%는 네가 돈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야. 야, 돈이 중요하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야. 저한테도 꼭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학회나 이런 거 그게 무슨 돈이 크게 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뜻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뜻 있는 사람이 안 모여. 돈을 안 쓰면 뜻이 아무리 있어도 안 모인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든지 재미를 해결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안 모여.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공부 행복은 성적순이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뛰어가겠어. 진짜 그게 완전한 행복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다 끝이지. 예. 그러면 지금 죽든가. 지금 죽든가. 그런 정도 용기가 없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네가 벗어날 정도의 용기가 없어. 그럼 그 안에서의 최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을 내가 못 얻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아예 다른 시스템을 네가 강구하든지. 예, 강구하든지. 그런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 대안도 없어. 그거는 젊은 애들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힘들어. 힘들대 애들이. 나도 힘들어. 그리고 네 부모는 더 힘들었어.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죽을 용기가 없으면 힘든 거를 부딪히면서 가는 거요. 자,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우주선 이런 거 발사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해성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거 아세요? 먼지나 이런 것도 총알보다 강력합니다. 그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쪽에 속도가 올라가니까 떠 있는 먼지나 모래에 맞으면 우주선이 작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야.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속도를 올려도 그렇고 얘가 속도가 올라도 둘 중에 하나잖아. 속도가 곧 에너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두드려 맞는 거지. 야, 헨리의 성 생각해봐라.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애가 불을 뿜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를 그러면 줄이면 되지 않느냐. 속도를 줄이면 쩌리로 사는 거예요. 네가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네 머리에 불을 붙여야 돼. 방법이 없어.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속도도 안 내고 편안한데 내가 원하는 것도 가질 수 있어.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유복하게 태어나는 거.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만수르. 이재룡 회장보다 더 유명해. 만수르 우리나라에 한두 번이나 오기나 했나? 전 국민이 다 알아. 허경영만큼 인지도가 높아요. 인지도는 장관 이름은 몰라도 만수르는 다 알잖아. 장관 누구? 야, 총리 누구요? 총리. 사람 잘 몰라. 총리. 국회의장 누군 줄 알아? 잘. 만수르. 만수르. 재밌잖아. 그러니까 유복한 게 최강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거냐 라고 하는 거고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초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나는 왜 이런 쪽으로 오게 됐는가? 공부를 해도 못 이기겠는데 내 머리로는 쟤네를 못 이기겠어. 제가 그래도 파락군 출신이었다니까. 내가 만약에 시골에 살았으면 이걸 인지하지 못했을 낙도 학교를 다녔으면 내가 이걸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제일 똑똑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락군에서는 내 머리로는 안 됐어. 내가 장담하는데 내 머리로는 안 됐어. 그게 반에서도 안 되는 애들이 보이고 전교에서는 더 많고 우리 때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학생이. 그런데 그게 여기만 학교가 있느냐? 좀 한 블럭 건너야 학교가 있고 저쪽에도 한 블럭. 야, 계산을 때려보면 내가 이길 수 좋은 자리로 갈 확률은 없어요. 이게 지금. 걔네가 나보다 낫겠지. 그래서 나는 방향을 틀었다니까. 방향을 틀었다니까. 테슬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연기관차로 테슬라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겼을 겁니다. 새로운 판을 깔면 지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할 때 진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나 진짜
엄청난 그 제가 얘기하잖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생활기록부를 띄워보면 도 닦고 있음 이렇게 써있다니까. 이게 야 그러더니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지. 야 콘텐츠 부자다. 콘텐츠 부자. 오만 때만 뭐 귀신 같은 거 뭐 금 만드는 거 이런 거 나 진짜 다 알아.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잡지식의 1등은 저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회 논문들을 쫙 써내려가는 거죠. 그거 금방이에요. 왜냐면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러니까 아마 그거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배구를 배웠을 때 1등을 찍지는 못해도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응이 빠를 걸.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구하는 사람이 축구를 하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손으로 하는 거면 훨씬 강력할 거예요. 왜? 기본기가 있잖아. 어학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 2, 3개국어를 배우면,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는 다 국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훨씬 빠르대. 왜?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박물관에 모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원래는 이렇게 높여서 봐야 되는데 이걸 낮춰서 보면 그 원래 의도했던 왜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불상이 있어. 아니 큰 탱화가 있어. 그러면 위쪽을 그리는 방식들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 이게 한 5m 이상 올라가면 왜곡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옛날 사람이 안다니까. 옛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예. 처음에는 분명히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그렸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렸는데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굶습니다. 예, 굶습니다. 왜? 상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안 들어오는 거지. 일감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지 같은데 뭐 결과물이. 누가 일감을 주겠어. 보통 스님들이 어떻게 불상이나 탱화를 모시냐면 절에 가다가 그 절이 괜찮은데? 그 모셔놓은 게 굉장히 괜찮은데? 그러면 그 전화번호 좀 줘봐요. 이렇게 시작해. 아니 그렇잖아. 실물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그래서 일감이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수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석굴암 불상도 막상 들어가 보면, 석굴암에 들어가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게 우리가 바깥쪽에서 자꾸 보니까 작다라고 느끼는 거지, 가보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석굴암 불상은 눈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이 올라가고 코가 짧게 만들어져 있다. 그 정도 사이즈가 돼서 밑에서 보면 눈이 처져 보여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눈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만들 때는 똑같은 실측을 해서 이 양반이 만든 거야. 그래서 석굴암 불상이랑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약간 무서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의 석굴암하고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었으면 저 눈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비로운 것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처지진 않아. 이거는 조금 이거 지향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 사람이 계산을 한다니까. 그래서 석굴암 불상이랑 똑같다 하던데 왜 똑같이 만들었다 하는데 왜 좀 부처님이 약간 무서워 보여요? 원래 석굴암 불상에 그걸 비례적으로 축소해서 그래요. 저게 지금. 석굴암 불상은 느낌이 좀 달라. 근데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축소를 하면 사실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정사 저 적광절의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굴암 불상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 눈대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가서 보면. 근데 요즘은 3D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례가 똑같이 잡아낸다고. 좀 기술이 좋으니까 예전하고 눈으로 봐서 이렇게 스케치해갖고 하면 그 눈으로 봐서 스케치해서 만든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경천사 10층탑하고 원각사 10층탑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개성에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을 보고 스케치해가 가지고 원각사 10층 석탑을 만들었어. 무지하게 많이 다릅니다. 그게 눈대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스케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모본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스케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케치 안 해도 돼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음악적인 거 뛰어난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멜로디 한번 딱 듣잖아. 외워집니다. 그래갖고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야, 진짜. 이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바둑 예전에 좀 뒀었잖아. 근데 바둑 뒀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쩌리들은, 돌 몇 개 이렇게 줘도 몰라. 이게 돌이 다 집 숫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개를 뒤로 주면, 그 계산 못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쩌리들은, 바둑판을 이렇게, 실수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버려. 이렇게 쓱 쓸리잖아? 못해. 한 3급 이상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판 흔들어도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다시 다 둡니다. 쭉 만들어냅니다. 진짜야. 그러니까 무슨 프로는 몇 알 죽었는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몇 알이 죽었고 몇 알을 잡았는지 요거 보고 치는 거 아니에요. 걔네 머릿속에 다 있어. 그게 프로야. 그게 프로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보면 그대로 기억해요. 그대로 기억해요. 그래서 상황들이 약간 달라. 그래서 옛날에도 스케치를 했는지 아니면 기억만 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천사 탑 정도면 저 개인적으로는 스케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축 지을 때는요, 건축은 한국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도면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 대목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내 머리에 있다니까, 머리에 있다니까.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렇게 싹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설계도가 뚜렷하게 있는 게 경복궁도 설계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없어. 설계도가 뚜렷하게 있는 거는 화성이죠, 화성. 저 화성 말고 수원화성. 수원화성. 그래서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복구할 수 있었고, 복구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황룡사를 우리가 다시 짓잖아? 그럼 문화유산이 되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게 그건지 어찌 아는데? 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있다면 얘가 또 달라져요. 설계도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불화든 불상이든 유물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재의 기본은 유물은 그 자리에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옮겨지면 쩌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보이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우리 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도 좀 했었어요.
고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나를 따라다니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폭이 좁아졌을 거다. 근데 뭐 불교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할 때 그걸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서 공부한 게 있고,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거를 제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사 백장면 이런 거 다 책도, 그러니까 역사책도 만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 기본은 자료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봤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당나라 때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폐허가 돼 있고 당나라를 봐. 당나라 시절 거를 내가 역사적으로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황룡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황룡사. 이게 고려 때까지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폐허밖에 없어. 근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가면 놀랍게도 내비게이션 같은 작업이 이루어져.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 플러스 가상이 더 쉬워지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쫙 움직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 그게 어디서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 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좀 됐어. 근데 자리 그 방만 남아 있는 거야. 나머지 다 치웠고 뭐 방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내가 우연치 않게 아버지 유품을 하나 보게 됐어. 그래서 뭐 아버지 안경 뭐 이런 걸 하나 보게 됐어. 그럼 그걸 딱 만지는 순간 이게 쫙 뭐 생각들이 흐르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과 공유되는 거는 아닌데 딱 이런 게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요즘은 다 없어졌어. 근데 가보면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를 한번 갔어. 그러면 이렇게 작고 구질구질하고 이제 폐교가 돼 있는 거야. 이런 데를 내가 다녔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딱 어딘가를 딱 봤을 때 하나 꽂히면서 이게 싹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걔랑 치고받고 싸웠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지. 그게 막 뚜렷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 아니, 맞잖아. 추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지 뭐. 살아있는 사람과도 가능해요. 그 자식 이번에 결혼을 시키려고 이 자식 이렇게 좀 짐 같은 걸 정리해서 이제 내보내려고 애를 이제 결혼하니까 하다가 어렸을 때 사진을 봐서 그거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진짜 저때 뒤지게 팼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딱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결혼까지 이제 그 생각까지 나면 약간 이렇게 약간 울먹울먹하고 이제 이렇게 애를 내가 키워서 이제 보내는구나. 그리고 비슷하지. 저게 어떻게 보면 요양원하고 비슷한 거야. 요양원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고려장이듯이 결혼도 한 번 보내면 이제 내 품은 끝이야. 물론 그렇다고 또 돌아오게 할 수도 없잖아. 돌아오는 걸 바랄 수도 없잖아. 아니 맞잖아. 다시 돌아올까? 그럼 그건 좀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또 헤어짐이라고 하는 이게 잔잔한 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마 결혼을 시켜본 분들은 대부분 다 뭔가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결혼 안 시켜봤어도 그럴 것 같아. 아니면 애가 짐을 다 빼고 지는 좋다고 지금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좋다고 찔찔거리고 댕기는데 그 짐 빠진 방을 한번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쓸쓸함이라고 할까? 그 방을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딱 방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런 생각? 그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렇게 해서라도 좀 제발 좀 잘 살았으면.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인데 또 자식은 또 기분이 좋지. 아유 저게 또 아이고 저놈의 새끼 하여간 딱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걸 느낄 정도가 되면 자식도 또 부모가 됐겠지. 예. 예,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을 다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이게 구체화되는, 이게 입체적으로 구체화되는 가상현실이 나올수록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요번에 제가 중국 그 장안에 가서 제가 가보고 싶어서 대명궁을 갔어. 대명궁이 이게 중국 당나라 법궁이에요. 법궁, 정궁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그 정궁을 갔어. 근데 문제는 내가 뭐 영화에서도 봤고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제가 뭐 칙천모나 뭐 당고종이나 안 그러면 당현종이나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아니까. 하지만 확실히 딸리는 거예요. 사원 건축하고 절 건축하고 저게 달라요. 저 궁궐 건축이 달라. 그리고 저는 건축 전공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역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내과 주워 들은 건 있지. 하지만 그거 잘 모르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개론 배웠겠지, 개론. 제가 서양 철학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는 왜 서양 철학 얘기를 하느냐? 내가 철학과 출신이니까 주워 들었지. 박사과정까지 서양 철학 수업을 들었다니까. 듣기는 안 들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는 장기나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길 정도는 아는 거지. 타짜가 되느냐? 택도 없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대명궁에 딱 했는데도 안 올라와요. 땅에서 이렇게 건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참 사찰지에 가잖아. 이런 황룡사 같은 데 가잖아. 건물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마 예전에 그 아마데우스 영화 보면 모차르트 그거 할 때 모차르트가 교향곡 이런 거를 그 살리에르가 머리 탁 하면 그보다 나은 걸 탁 만들어내잖아.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전문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현대건축, 지금 땅. 그러면 내가 뭐 롯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뭐 저기 롯데마트를 하나 밀고 지금 건물을 하나 지어달래. 그러면 딱 이렇게 보고 관조하고 있으면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건물, 이런 건물, 이런 건물, 뭐 이렇게 있겠지. 그래갖고 그 오너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착착착 돌려가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게 전문가예요. 그런 정도 능력이 없으면 하청업체지. 맞잖아.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지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기계 만드는 분도 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계속 해오던 거 말고 요걸 요런 거를 내가 만들려고 해요라고 오다가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면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100%에 가까울수록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거의 모든 영역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 그거 나오잖아. 냉장고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그 요리사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거기서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답이 있느냐? 준비해 간 게 있느냐? 없겠지. 그걸 까는 재미잖아. 깠을 때 나도 냉장고에 부탁해. 그거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냉장고가 없어. 제가 얘기 안 했나? 저는 냉장고를 원래 안 쓰는데 찬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고 플러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버려. 결국은 버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봉은사 소임사 할 때 그 원주 스님이 생각한다고 냉장고 내가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어거지로 넣어줘가지고 내가 그거를 전기 한 번을 안 꽂았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수납장으로 썼는데 그래서 전기 코드 이런 거 뭐 쓸데없는 설명서 뭐 이런 거 거기에 다 들어있었어. 쓸데없는 것들. 그냥 서랍이지, 서랍. 한꺼번에 그거 괜찮더라. 이렇게 빼는 거보다 한 방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저런 방식의 수납장도 충분히 우리 그거지 그거 저 뭐야 욕실에 가면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수건도 있고 뭐 예를 칫솔도 있고 뭐 이렇게 바퀴벌레도 한 마리 죽어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야 냉장고를 부탁해 할 때 내 냉장고 그런 거 갖고 가면 너네 진짜 죽음이다. 내가 이런 뭐 식재료 빵 아무것도 없어. 식재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누가 그 냉장고를 열어본 사람이 있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어떤 스님이 열어봤어. 그래가지고 왜 이걸 이런 걸 넣어놨냐 지저분하게. 내가 뭘 넣어놨냐고 그러면 뭘 넣어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물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저는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장안, 지금 서안을 갔지만 그렇게 갈 때마다 느낌들이 좀씩 새로워. 느낌이 새로워.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많을수록 그게 입체로 올라오는 게 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알아서 상황이 바뀌느냐? 그게 아니에요. 까먹어 가면서 그걸 내가 채우는 거야. 이제는 거꾸로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거 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이 50이 넘으면 갑자기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면 비슷한 단어로 대체시켜. 대체도 못 시키고 그거 하고 있으면 60대입니다. 60대입니다. 순간적으로 대체를 시킬 수 있으면, 비슷한 단어로 대체를 시킬 수 있으면 50대입니다. 70대는 그냥 대체가 없습니다. 그냥 슬픈 겁니다. 얼마 안 남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가면서 채우는 재미도 있다니까. 이 순발력 한번 보소. 내가 이 단어를 결국 이렇게 돌리는구만. 이러면서 재밌어.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게 있고, 그 내용을 알 때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건 있어. 상황이 바뀐 건 있지만 그것과 달리 또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전에 그거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패키지로 서유럽 뭐 이런 걸 한번, 전에도 추진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추진 안 됐던 건 너무 비싸서 요즘 패키지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생각은 해보고는 있는데, 거기 가면 콜로세움. 근데 그 콜로세움은 굉장히 재밌는 유적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3D로 가장 그럴듯하게 이렇게 구현해낸 게 글래디에이터 영화예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를 꼭 보고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스페인 광장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로마의 휴일을 또 딱 해서 거기서 어디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나? 그 자리를 잡아야 돼. 자리를. 그러면 별거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럼 뭐 인생이 뭐 대단한 거 있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뭐 그 옆에 가서 아무 광장에서 사진 찍을 수도 있지. 그 자리에서 찍으면 좀 더 재밌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리고 그 콜로세움은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거기서 뭐 가이드가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런 역사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찾아보는 거죠. 뭐 할 일 없을 때. 물을 채우고 배 수전을 했었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콜로세움에 물을 다 채웠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콜로세움은 검투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이거 후대 겁니다. 초반에는 거기다 물을 싹 채워버렸어요. 물을 다 채우고 거기서 배를 띄워가지고 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의 컨트롤이라는 게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어디 방수 새잖아. 머리 더럽게 아프다. 건물에 물 새기 시작하면 뭐 이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아. 야, 이게 생각보다 안 쉬워.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콜로세움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채운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거기
그 원형 경기장에 어떻게 보면 시조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게 그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 줄로 당기면 이렇게 천막같이 나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당기면 들어가고 당기면 이렇게 나오고 우리 잠실 경기장도 내나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저 생긴 게 그 콜로세움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가보면 폐허밖에 없죠. 구멍 다 뚫려 있고 다 쪼개져 있고 그래서 뭐 지진 날까봐 뭐 했었다는 뭐 이런 얘기나 있고 또 거기 상들 다 훔쳐갔고 거기 있던 거. 근데 그런 거를 내용을 알고 가면 그래서 전에 제가 맞다 그 책 하나 사왔다. 그 콜로세움이나 그 유적들 이렇게 로마에서 재밌는 거 팔더라고. 책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진이 수록돼 있어. 근데 그 앞에 아크릴로다가 투명하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대잖아? 그러면 옛날 모습이 보여. 덮여. 그러니까 옛날 모습 사진하고 현대 사진을 같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투명하게 해서 옛날에는 요랬었어. 지금은 요래. 이렇게 보여주는 책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샀었어요. 어디 찾아보면 지금도 어디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적들을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 물론 뭐 저처럼 잘난 척하면서 다니는 것도 재밌어. 민중을 끌고 잘난 척하면서 다니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어. 근데 그런 생각들을 옛날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게 누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뭐 어떻게 뭘 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쭉 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 아는 내용이 많으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물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에 가서 그 방에서 뭔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 마치 그 어른이 옆에 있는 것 같아. 물론 착각이지. 뭐 현실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들만 가능해.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불교 공부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 그런 유적지를 진짜 많이 갔어. 그게 제가 말을 할 때도 확신으로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보면 지금은 옛날하고 모습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당나라 때 모습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죠. 당연히 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서보면 느낌이 뭔가 전해지는 게 있어. 갑자기 신기가 뻗쳐. 아 이건 진짜 같은데? 이거는 구라 같다. 뭐 이게 느낌이 와. 느낌이 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그 슬로건이 있잖아.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력이 없으면 답사를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획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성지순례를 간다 이러면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두 번이라도 수업을 하고 거기에 가서 그걸 보충 설명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사실은 시도했던 게 뭐냐면 가서 사람들을 쭈글 튀어 앉혀놓고 녹화를 했죠. 근데 녹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한 30분이라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해줘. 전체 개괄적인 그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해줘. 그리고 가면서 요게 그거고 저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2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거나 뭐 책 보는 거보다 그 현장에서 설명이 가장 공부 효율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보다 이 사람을 뒤밀어 주면 되지.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또 시도를 해봤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역사와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냥
쭈불쳐 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보살님들이 바닥이 차서 소화가 잘 안 됐다. 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다음에는 뭐 근데 이게 좀 살집이 있으면 그 안에 방석 내장형인데 방석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촬영한다 하니까 사람이 못 움직여서 그래. 보통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 근데 촬영을 한다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회화는 평면이기 때문에 제일 쉽고 그 다음에 공예는 쪼밀쪼밀한 거 이런 경탁 뭐 이런 게 다 공예. 이런 게 다 공예. 뭐 쪼밀한 거. 조각은 불상. 불상 좀 어려워요. 불상이 회화나 이런 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불상은 입체이기 때문에 얼짱 각도가 있습니다. 얼짱 각도 때문에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봤던 게 밀로의 비너스상이죠. 예전에 그 빤스 곽에 있었던 그 밀로의 비너스상. 가보면 그 느낌이 아니죠. 루브르에 가보셨어요? 가면 그걸 보거든요. 루브르 가면 새 여자를 본다라고 하니까 모나리자는 가면 잘 안 보여서 실망할 뿐이지 작아. 너무 작아. 잘 안 보여. 그래서 실망해. 예. 그래서 사진이 오히려 더 잘 보여. 잘 안 보여. 그런 정도고 그 니케 니케상 사모트라케스 섬의 니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없는 애 그 나이키상 나이키의 그 모델이 된 어떻게 보면 나이키 마크 요거에 모델이 된 그 상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보면 그 사모트라케스 섬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사모트라케스 섬의 니케야. 그리고 니케가 영어 발음을 하면 나이키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야. 승리의 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밀로의 비너스 장애인이죠. 가보면 팔도 없고 그리고 그 각도를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빤스 곽에서 봤었던 그 각도를 찾으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게 얼짱 각도를 찾은 거죠. 그래서 직접 가보면 허리도 길고 이게 진짜 장애인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팔 없는 것만 장애인이 아니고 이게 뭐 좀 이상해요. 가보면 저렇게 길면 저게 저건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요거는 낚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도 하는데 제가 꼽는 가장 아름다운 불상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라고 하면 인도의 사르나트 박물관에 있는 조선법륜상이에요. 조선법륜상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 정면에서 봤을 때. 근데 측면을 보면 측면 얼굴은 떨어져요. 측면 얼굴이 별로 안 이뻐. 그 상은 원래 이렇게 환조같이 보는 상이 아니고 옆에서도 볼 수 있는 상이 아니고 원래 아마 벽 쪽으로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본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옆에 대한 배려가 약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환희심이 나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서 딱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마감 처리 잘했나 이놈들이 또 날로 먹었나 이거 봐야 돼.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것까지 잘한다고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주인이 잔소리를 잘해야 돼. 공상도 잘해야 되고. 저렇게 보면 앞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앞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 불상이라고 하는 거는 입체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언제나 가서 봐야 돼요. 불상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건축은 더 큰 입체라서 눈에 안 들어와요. 한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산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루 이틀 살아서 그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9쪽 봐봐. 이제 제대로
사찰과 왕궁에만 허용되는 건축이 있다. 사찰과 왕궁에만 허용되는 건축. 이게 이제 건축의 위계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고, 지금은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그냥 쥐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다 등급이 있다니까. 등급이. 그래서 단청,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단청이 울긋불긋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번역하면 붉을 단 푸를 청이니까 울긋불긋이에요. 울긋불긋. 그래서 그렇게 색을 칠하는 문화는 최고급만. 예전에는 색의 신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은 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 평민이 색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그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찰에서 보는 색들이 대부분 원색 계열이고 약간 촌스러워요. 그런 느낌 받으시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색을 쓸 수 없을 때는 원색을 쓴다는 거는 굉장한 권위예요. 근데 지금 현대는 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원색이 피로도를 줘요. 그래서 원색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색들을 더 좋아해. 선명성이 떨어지는 색. 원색 중심으로 옷을 입으면 약간 촌스럽지. 그러니까 시절이 바뀐 거지.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왜 우리가 비만이나 충치가 많이 생기느냐? 당이 많아서 그래요. 당이. 물론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당이라는 게. 근데 당이 천연적으로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꿀, 그죠? 사탕수수는 이 동네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꿀 외에 마땅한 게 없었던 거야. 수천 년 동안. 없어. 근데 지금은 당이 너무너무 흔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당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단 거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고. 아니, 맞잖아. 눈깔 사탕 같은 거 그런 거 막 먹고 좋다 하고 이러던 시절들이 있었고, 연만 같아도 진짜 사람 환장하고 뭐 이런 엿이 그렇게 달지도 않아 먹어보면. 근데 엿기름, 그 다음에 식혜 뭐 이런 거 단 몇 가지 음식들이 있었어. 우리 역사 안에서, 그죠? 그리고 그런 거는 다 귀한 음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이 완전히 풀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당을 찾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놀라운 거는 초콜릿을 먹으면서도 안 달아서 맛있다 라고 말하는 시절이 된 거야. 안 달 거면 굳이 초콜릿을 뭐하러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원래 카카오는 안 달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콜릿은 단 초콜릿이지. 기본이 그게 깔려 있는 거지. 카카오 원액을 퍼먹어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카레 하면 인도 커리고, 그거는 가루예요, 가루. 가루.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카레는 일본식 카레지. 일본 카레지.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얘기 하는데, 일본 가면 카레 좀 사가야겠다. 일본 카레가 맛있다. 우리는 인도 카레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 카레가 들어왔지. 아니, 맞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초콜릿도 사실은 단 초콜릿이지.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는 다, 디저트도 원래 디저트가 약간 먹고 나서 개운하게 하려고 약간 신선하게 만들거나, 안 그러면 대부분 단 겁니다. 디저트는 원래 속성이. 그런데 디저트도 안 단 걸 선호해, 지금은.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고, 이 당의 문화는 사실은 인공적인 문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화도, 색도 지금 색이 흔해진 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원색 계열이 최고입니다.